여러분들은 일단 행복해지실 새로운 출발의 기점에 서신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만 혼자가 되는 것 같아서 두렵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용기가 전혀 없는데 그냥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혼하시려는 분들, 이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셰퍼언니의 행복한가요 대표 한재원입니다. 이혼 후 나의 인생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또는 이혼해버려? 제가 이혼하자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 인생에도 이혼이 있을까? 이런 식의 고민들까지도 저는 이혼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혼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혼 전에 정말 시련이 닥쳤을 때 이혼을 고민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우리 애들 어떡하지? 아기가 없다면 내가 혼자가 되잖아. 나 어떡하지? 그리고 뭐 먹고 살지? 일을 안 하신다면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막막함, 지금까지 내가 일을 놓았던 거에 대한 후회, 또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 내 아이들이 아빠가 없다거나 엄마가 없다거나 없는 가정에서 나 혼자 양육을 해야 될 것 같은 그거에 대한 공포스러움까지 느끼는 거죠. 내 아이들이 과연 아빠만 보면서 엄마만 보면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고 우울증이 오고 힘겹고 눈물 나고 어디에 기댈 곳이 없는 공허한 벌판에 버려진 기분이 들어요. 이런 느낌으로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시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혼을 딱 결정을 하고 나면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혼하고서는 어찌어찌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될 거야. 어차피 하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하시는 분도 있고 여전히 괴로워서 막 고통스러워 하다가 이혼을 딱 합니다. 이혼을 딱 하게 되면 현실이 어떠냐면 처음에 이상하게 홀가분해요. 한 7, 80%는 이혼하신 분들 이상하게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홀가분하다라는 기분이 들고요. 그래,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또는 내가 원해서 한 이혼이면 뭐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 거기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아라는 생각이 드시는 순간이 와요. 금방 그렇게 되진 않고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지나셔야 내가 혼자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라는 걸 자각하시게 되면 내가 그래도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내 아이들이 날 보고 있다는 현실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내 아이들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기운을 내실 수 있게 됩니다. 일도 찾아보게 되고 정신적으로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해내야 될까, 정신적으로 어떻게 더 건강해져야 내 아이들을 지킬까, 또는 경제적으로 더 충실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위험해질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라도 일을 하시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잘 개척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독립적인 그 상황을 이루셔서 아이들과 잘 살아가시는 반면 그걸 해내지 못하셔서 10%, 20%는 계속해서 이혼한 사람에 대한 불평, 불만, 배우자에 대한 미움을 버리지 못해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평생을 그분들에게 매여서 이혼은 했지만 이혼은 하지 못한 채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적으로 끊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엮인 채로 살아가면서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일단 여러분 이혼하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저는 권하지 않는 부부 상담사이고 여성 자기계발서의 작가이기도 하지만, 이혼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행복해지실 새로운 출발의 기점에 서신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새롭게 합법적으로 연애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연애도 연애 지겨워, 남자 싫어 이러신 분들도 내가 나 혼자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신 거예요. 내가 애도 부양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내 인생은 망했어가 아니고요. 내가 나만의 어떤 공간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기신 거고, 내 아이들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권리도 의무도 함께 지신 거예요.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고요. 건강하게 큰 아이들은 여러분들한테 그 자체로 행복한 선물이 될 건데,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을 양육을 내가 하기 때문에 나는 짐을 졌고 집 나간
그 여자는 애들 없이 날개 달고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종국에는 내가 이혼 후 내가 책임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영광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빛나게 새 출발을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내가 새롭게 시작할 용기도 없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용기도 없고 평생 그 사람을 미워만 할 것 같다. 너무 화가 났다 지금. 이런 상태에 계신 분들은 절대 이혼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미움을 가지고서는 여러분 살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 미움조차 없어지실 때가 이혼을 하실 때지 지금 너무 밉고 정서적으로 전혀 독립이 안 돼 있고 이 사람이 없으면 나만 혼자가 되는 것 같아서 두렵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용기가 전혀 없는데 그냥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혼하시려는 분들 이혼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가 난 상태로 이혼하시면 절대 새 출발 못 하시고 평생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호적만 이혼하고 정신적으로는 이혼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혼은 저는 막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혼하기 싫으시다면 저를 좀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혼을 당했다. 어처구니 없게 막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이혼을 하셨다. 그럴 때는 뒤돌아보지 마셔야 돼요. 결혼은 기어서 하고 이혼은 뛰어서 하란 유태인 속담이 있어요. 이왕 할 거면 빨리 끝나고 새로운 출발점으로 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혼을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나인 것. 우리는 나의 정서적 구원자를 구하기 위해 결혼을 합니다. 그 사람이 정서적 구원자라고 믿고 살다가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나의 정서적 구원자는 나뿐이에요. 내 안에 나의 정서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정서적 구원자를 찾아 헤매시다가 만나셨고 헤어지신 분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정서적 구원자를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